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 아일랜드 이기심의 미덕 가져왔어요. 객관주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어떤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냐면 선과 악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하상욱 시인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이 쓴 짧은 시 중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 지옥철에 매일매일 몸을 싣고 다니는 이 지옥철에서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 이 지옥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시가 말해주듯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난 다 했는데 왜 나보다 저 제멋대로 산 사람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행복하고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괴로우신 분들, 어디서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하나 싶고 억울하고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어떤 게 정말 올바른 윤리인지 올바른 도덕인지, 진짜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읽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거의 책을 안 읽으시는 분이라도 기말고사 공부하듯이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는 보통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죠. 이렇게 강하게 추천을 잘 하진 않은데 내 도덕관에 개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해주는 책입니다. 아일랜드 이깁션 미덕은 객관주의 윤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주의 윤리의 약간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객관주의 윤리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라고 하면 이타주의, 나보다 남을 우선으로 하는 그 이타주의를 기반으로 쌓아 올린 윤리관과 도덕관을 우리는 기본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덕관과 윤리관이 우리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좋은 결과를 낳지 않고 자꾸 부작용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점이 많고 너무 막 별로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심사숙고되어서 만들어진,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개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윤리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윤리관, 새로운 도덕관을 이 아일랜드라는 러시아 사람인데 미국으로 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나? 그럴 텐데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네, 이분이 이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그 도덕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이 그 객관주의 윤리의 전부를 담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정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꼭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순정적이고 착하고 하란 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하시는 분은 필독서, 그냥 필독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책 중에서 전체 다 훑지는 못하고요. 역시나 좋았던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상을 주어진 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폐해입니다. 보통 우리가 배워온 거랑은 다르죠. 왜 세상을 주어진 대로 인식하는 게, 왜 사회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 그게 왜 안 돼? 난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교육을 받은 거고 그렇게 주입이 된 거고, 실제로 세상에서 그러한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주변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를 좀 조사한 내용입니다. 들어볼게요. 세상을 그저 주어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만들지 않은 세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인식이 절대로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야, 난 모르겠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 인식을 태도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책임을 피해요. 무슨 책임을 피하냐면 이 사회와 세상을 판단하는 데 따르는 책임.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을 만든 미지의 타자가 누구든 그 타자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스스로를 적응시키려 듭니다. 의문을 갖지 않아요. 자, 이런 케이스 1, 케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어떤 가치들을 필요로 하는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가 뭐라고 판단을 한단 말인가?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은혜라고 그녀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지 사랑을 갈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받지 못하면 누군가가 자기 몫의 은혜를 뺏어가 버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행위, 조건에 대해 배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판단을 한단 말인가? 그는 결코 세상을 만들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케이스, 아들 또는 딸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음을 심하게 다친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아들의 확신과 가치, 목표를 무시하고 반대하고 파괴하려 들고 있는 사실과 그들이 마음을 다치고 있는 사실 사이에 연결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또 아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들이 결코 만들지 않았고 또 감히 도전하려 들지 않는 세상은 그들에게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그저 주어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태도는 자기 자신을 다른 존재들의 자비에 맹목적으로 맡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세상과 사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는 동시에 어떤 걸 낳느냐면요, 자신의 주인한테 맹목적으로 요구를 해도 괜찮다는 특권의식이 은연중에 작용한다는 거죠. 자식은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 돼. 그냥 그거는 명제야. 근데 너는 왜 날 사랑 안 해? 내가 정신적으로 자식에게 학대하든 말든 그건 알 바 아닌 거야. 왜냐면 내 정신세계 안에 명제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 되니까. 너 정말 최악이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여기서는 형이상학적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아무런 맥락도 없이 안개 자욱한 진공 속에 덩그러니 내걸려 있는 목적으로 여긴다. 당연히 그 목적을 이룰 수단에 대한 생각도 모두 안개 속에 묻혀 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겨우 나는 원한다 라는 말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극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멈춰서서는 마치 나머지는 어떤 미지의 힘에 달려있다는 듯이 기다린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1년 전인가 적어놓은 건데요. 이러면서 이런 내용 중에 나의 모습은 없나 살펴봤죠. 근데 제 모습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 나는 내 욕구를 세상이 충족시켜 주기를 기다리면서 정작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윤리관과 게으름과 과거 습관과 동기 부족, 그런 이유들로, 이유야 많죠. 나 이때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 저거 좀 그렇게 하면은 좀 나쁜 거 아니야?
그런 스테레오타입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나의 그런 스스로의 인터럽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불안함, 불완전함은 그대로 세상과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가돼 버려서 세상은 나한테 잘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세상은 나에게 저거를 줘야 할 의무가 있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안 주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의무를 전가할 때쯤에 나를 그런 태도로 이끌었던 요건들, 이제 나를 지켜줘야 될 요건들, 예를 들면 그런 선과 악에 대한 나의 생각과 그런 모든 나의 관념적인 것들은 슉 날아가 버리고 내 주변에 없는 거야. 왜냐면 그건 내 머릿속에서만 있었거든. 이제는 내가 노력을 못하게, 행동을 못하게 묶어놨으면 문제는 내가 세상에 요구를 할 때도 걔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나한테 그거를 자동적으로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 내가 요구를 할 때쯤이면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나는 이런 내 세상의 허상, 내 머릿속의 명제로 인해서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세상에게도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질이 떨어지는 모습을 제공해 주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늘 불만에 차 있고 억울함에 가득해 있으니까. 자, 이제 안 좋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안 좋은 예시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정적인 우주 안에서 어떤 불가해한 존재에 근거 없는 호의를 얻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존재로 이 세상의 모든 상대방들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그리고 뭐 남녀 관계, 일자리를 얻는 것, 뭐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런 제로섬 게임에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존재로 계속 보는 거예요. 본인이 가치를 창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동적인 우주인데 그 정적인 우주관으로 그걸 본인의 그런 가치 창출을 막는 거죠. 무분별한 경쟁이나 우발적 충돌, 맹목적인 선택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에 잘 휘둘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의 사랑은 가치의 기준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기는 사람도 많은 것을 얻진 못한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은 물론이고 다른 감정도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은 물론이고 다른 감정도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되게 공감 가지 않아요? 사랑도 사실 내 자기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초라한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는지도 내 자기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하고 멋진 사랑을 하는 건 잘 상상이 가지 않죠. 그거는 왠지 있을 법한 일이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이런 거에 본인의 합리성에서 안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멋진 사랑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사랑은 본인이 만들어내는 가치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이런 케이스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거랑 다르게 어떻게 해? 합리적인 사람은 이렇대요. 수단과 동떨어진 목적을 갈망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람은 성취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성취할 수단이 없는 그런 욕망을 품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연히 인간에게 욕망을 자동적으로 만족시킬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사람의 목적 또는 가치는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노력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고 또 자신의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얻어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 거죠. 자연은 인간에게 욕망을 자동적으로 만족시킬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자연은 인간에게 욕망을 자동적으로 만족시킬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거래요.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성취하려는 노력은, 그 가치를 성취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당연히 패배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가치를 성취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자유는 패배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한다고요. 그거를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승리가 찾아와도 받아들이고 패배가 찾아와도 받아들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이 다루는 이슈의 맥락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그 맥락을 놓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은 문제에 따르는 어려움을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에 따르는 어려움을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것이든 자신이 직접 노력하지 않는 가운데 다른 인간 존재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는 결코 상상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자비에 맡겨두지 않는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자비에 맡겨두지 않는다. 상사가 구박한다고 상사를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내가 고통스러워야 하나요? 내 고통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나에게 잘해주기를, 나에게 카인드하게 해주는 걸 바라는 거는 내 바람인 거죠. 그 사람의 자비에, 그 사람의 온화함에, 카인드니스에 내 행복과 평화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잘 전달이 됐을까요? 이거 말고도 더 좋은 내용도 많기 때문에 갈등을, 아까 얘기했던 그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필독서라고 얘기해드렸죠. 제가 웬만해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좀 변화가 클 거라고 확실히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거는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가을인데 쌀쌀하니까 네, 잘 챙겨 입고 다니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